꽃게비가 말한 콩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도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세지 않고도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제로는 누군가 세워놓은 거죠. 누군가 세워놓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100개인지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상식선에서. 일단은 세는 것과 기록하는 것, 세는 것, 이게 수잖아요. 수를 세는 것과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수차, 란 말에 둘 사이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누군가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숫자로 써놨어요. 그렇죠? 100씩 묶어서 바구니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세지 않고도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셈의 결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뭐든지 그게 큰지 작은지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셈으로써 세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콩의 수를 각각 수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거를 지금 수 모형으로 나타내라 한 거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또 수 모형을 나타내야 되고 수 모형은 이제 그 수막대라든지 뭐 블럭 같은 걸 가지고 요거를 나타내 보라는 것이죠. 450을. 그다음에 두 수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 어떤 수가 큰지 사실은 이제 크다라는 게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지 여기로 보면 콩이 어떤 게 많은지 어떤 게 적은지죠. 450과 350 그러니까 개수하고 수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약간 모호한 구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수를 했을 때는 많다. 그죠? 크다는 게 아니죠. 크다라고 했을 때는 양이거든요. 양. 무게라든지 길이다. 길이도 사실은 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수에서는 우리는 이제 크다. 많다라는 개념은 안 쓰고 크다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죠. 어쨌건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 450과 이제 350이죠. 이거는 450이 된 근거는 100개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고, 그죠? 100이 4개니까 400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0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두 개 같이 있죠. 50. 그래서 400과 50이 같이 있으니까 총 합은 450. 얘는 350. 그러면 콩이 450이 더 많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맞춰놨어요. 450과 350. 이 표현 자체는 아이들이 이제 생소하죠. 이거는 이 문제 자체는 풀 수가 없는 거고. 밑에 이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서 여기 이제 부등호 기호가 나와 있어요. 이때서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면 안 되고 450이 350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겠죠. 450이 35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 자체는 450이 350보다 크다기 때문에 수학의 어떤 표현들은 그런 언어의 모호성도 제거하고 보다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부등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읽죠? 어떻게 읽는지 읽는지도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부등호 이거 어떻게 읽죠? 모르죠. 안 가르쳐서. 근데 이거는 어떤 기호냐면 greater than이에요. 보다 크다라는 기호야. 보다 크다라는 기호고 이거는 보다 작다라는 기호예요. 보다 작다. 왜 그런 거 아니야? 언어적으로 늘 여기서 어떤 사가 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가 영어예요. 다 영어적 표현이에요. 서양의 선거이기 때문에 4 is greater than 3.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크다라는 왜냐하면 주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다 크다라는 기호고 얘는 보다 작다라는 기호죠. 보다 작다. 그래서 보다 크다라는 기호고 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132는 크다 작다 보다 커요? 보다 작아요? 보다 작죠. 보다 작아요. 152보다. 근데 이제 벌어진 쪽이 큰 쪽이 벌어지느냐 작은 쪽이 벌어지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부등호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equal 등호하고 같이 또 등호와 같지 않다란 뜻
이것들을 함께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이 기호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파편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교과서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같다라는 뜻을 어,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언어가 서양의 언어와 완전히 다른 우리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읽는 방법도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4 더하기 3은 이제 7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4 더하기 3 이거를 뭐라고 그래? 는이라고 그래요. 는. 는은 아무 주격 조사인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4 더하기 는이의 는? 는? 전혀 는이 아니죠. 이거는 영어에서는 equal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영어를 읽으면 4 plus 3 equals 7이에요. 이건데 단수 취급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수학이 아니고 4하고 3을 더하면 7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equal이라는 동사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복수 취급을 보통은 하죠. 예를 들면 4명의 brother와 3명의 brother가 합쳐서 7명의 brother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equals라고 쓰면 안 되는데 수학에서 왜 이런 형태들이 읽는 방법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를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일된 하나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이퀄로 읽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 더하기 3은 은이 있고 7과 같다. 그러니까 보시면 1번 4 더하기 2번 3은 4 더하기 3은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4 더하기 3은 잘 읽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빠르고 4 더하기 3은 그 다음에 4번이 7과 같다. 이렇게 거꾸로 가죠. 7과 같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류가 자꾸 일어나고 아이들이 정확한 어떤 개념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게죠. 차라리 4 더하기 3은 같다. 7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이퀄의 느낌을 정확히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이제 4 더하기 3은 같다. 7과 문법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좀 틀려 보일 수 있겠으나 수학에서는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다란 등호는 이게 젓가락 두 개, 길이가 똑같고 평행인 두 이제 직선,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완전히 두 개의 똑같은 크기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 완전히 평행하겠죠. 근데 한쪽이 커요. 그리고 한쪽이 작아요. 그리고 올려놓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큰 쪽으로 벌어진다. 큰 쪽으로 벌어진다. 부등호는 막대기는 이렇게 놓으면 큰 쪽으로 벌어진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제시를 한번 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보여주지 않고 말로 그냥 설명하고 지나쳐버리면 당연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읽을 때 173은 크다 작다? 먼저 읽어야 돼. 173은 보다 작다. 보다 작다. 673은 보다 작다. 678보다. 이렇게 읽어서 정확한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세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시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 문제를 내주고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문제를 내주고 맞춤법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틀을 딱 짜가지고 정확하게 그 틀에 맞는 언어 구사를 했을 때 맞추게 해주는 그런 채점 방식을 많이 보거든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문제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을 거고 많은 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한다고 하면 1위짜리, 10위짜리는 같고 100위짜리만 틀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100위짜리는 똑같은데 10위짜리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들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습 마무리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친절하게 줬는데 즐겁게 춤을 추다가 놀이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수와 내가 가진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 그러니까 수를 이제 붙였네요. 실제로 붙여야 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요 하고 500보다 큰 수 이렇게 하면 이제 500보다 큰 수는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예, 갑자기 이제 그 손잡고 있던 거를 놓고서 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봐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500보다 작은데 들어와 있으면 이제 창피한 거죠.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에요.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른다 쳐도 이걸 아이들이 그런 산만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정확히 듣고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리도 없고 그렇다고 마이크를 들고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실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카드 같은 거를 몇 장씩 주고 한 아이당 뭐 한 10장씩 뭐 나눠주고서 500보다 큰 수를 꺼내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500보다 큰 수와 500보다 작은 수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놔보세요.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저는 이제 초등 교과서에 이런 거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부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특히나 즐겁게 춤을 추다가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 교과서 자체가 좀 탁상 공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